안녕하십니까. 저는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강사 박정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신 점을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오신 거를 후회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영양가 있는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저는 논술 강사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저희 학원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들, 제가 조금 약간 좀 거창한 말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것, 바로 자본입니다. 돈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프랑스의 어떤 그 사회학자가 현대사회를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최고급 계층이 되려면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식자본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한번 이걸 한번 봐보죠.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40대인데 연예인처럼 30대로 보여. 내가 60대인데 누가 보면은 중년인지 알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자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젊고 활력 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본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뭔가 유리하겠죠. 이제 그런데 이 자본의 가장 취약한 점들은 노화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하고 뭐 튼튼해 보일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이거는 감소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소모성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들은 반대입니다. 저희가 알면 알수록 들어갈수록 몰입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만큼 이거를 많이 한 오래된 연구자, 학자들을 보십시오.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지혜롭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게 있다는 것들은 나중에 정말 이른바 명문대에 가지 못할지라도 이 아이는 상당히 살면서 남들과 달리 기득권, 특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은 이 지식에 대해서 이끌어주고 싶은 그런 배움터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 단어가 남발되고 있어요. 그런 만큼 뭐냐면은 최근에 저희가 막 예술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온갖 게 다 예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은 사실은 예술을 접할 때 과거와 달리 아우라 같은 게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단어 역시 너무나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성인이어도 대학을 나왔어도 문해력의 정확한 뜻을 미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첫 번째가 문제 지문을 이해하는 건데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제가 강의하는 대학들이 뭐 지방대 이런 학교가 아닌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 한 명이 시험 보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소심하게 들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나 했어요. 연필이 없나? 했는데 다가가더니 그 말이 아니라 저한테 소심한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감명하게 쓰라 뜻이 뭐예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그 대학이 나름대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권위 있는 대학이었는데 거기 학생이 감명하는 뜻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 그나마 용기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창피하거나 떨려서. 그럼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혹시 요즘에 학생들이 감명하라는 뜻을 어떻게 착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 놀랐는데 이 감명하다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감명 깊다. 감동적이다. 그래서 그 학생의 답을 보니까 어떤 학생 답은 감동적인 거를 답을 쓴 거예요. 감명하게 뭘 요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금 뭔가 이 문해력이 약할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은 많은 과목에서 제시문들이 나오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럴 때 학생이 정작 수학 문제 풀 수 있지만 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답을 틀릴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학생이 문맥을 추론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이 어휘력들을 자기가 공부를 할 때 도구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항상 이 아이가 공부할 때 어휘가 장벽과 벽이 아니라 자신이 이것들을 더 이용해서 문제 지문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때는 바로 이게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부모님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저희 아이는 책을 꾸준히 읽고 좋아해요.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이걸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가 책을 읽은 다음에 마지막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오늘 긴 책 읽느라고 수고했어. 기특하다. 그런데 엄마가 그 책 내용 궁금한데 어떤 책인지 얘기해 줄 수 있니? 이럴 때 그 책을 잘 읽은 애들은 답이 풍성하고 재밌고 엄마가 읽고 싶은 만큼 흥미진진하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주인공이 너무 착하고 멋지다. 더 하고 싶은 말 없어? 좋았어.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학생이 사실은 읽기 단계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눈으로만 읽은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학생이 책은 다 읽었지만 정작 감상문을 쓸 때는 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학생이 성실하고 할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몰라요. 우리 애는 항상 숙제해가고 책 읽고 한다면 엄마 아빠가 의심하지 않지만 정작 이 아이는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당황합니다. 사실 나는 수업 내용을 거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해는 척만하고 앉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한 책을 읽을 때 이 작은 글이더라도 학생이 이거를 정교하게 읽고 강사가 이것들을 1대1 수업과 특강 때 봐줍니다. 그러면 학생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발굴한 다음에 그 학생을 일요일에 불러서 제가 그 학생의 어떤 문해력 같은 것들을 바르게 교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것들은 상시 프로그램이에요. 가끔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 아이가 문제 풀 때는 선생님, 그 어머니들 항상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지문에서는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가. 또 A랑 B랑 C가 대조적이구나 할 때 이 학생은 스스로가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이 학생들은 공부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고의 확장인데 우리가 다 꿈꿉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면 좋겠어.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뒷받침이 되면 이 아이는 중등 내신 공부할 때 빠르게 공부하면서 효율적이 되는 말씀드리고요. 뭐 저희가 이 말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모두가 AI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들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모를 때 유튜브를 봤어요. 물론 그것도 저희 성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유튜브를 봤습니다. 어떤 검색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시죠? 지금은 챗GPT라는 강력한 친구가 무료로 내 옆에 상시 대기하고 있어요. 내가 질문을 100개, 1000개 해도 짜증 안 내고 친절하고 정확하고 나를 돌봐주거든요. 한번 그거를 적응하면 어른들도 사실은 힘들어요. 하물며 어린이들은 어린 나이에 그게 있어 보세요. 이때 애들은 정말 그때 강력하게 빠집니다. 근데 그때 뭐가 있냐면은 애들이 놀래요. 내 고민을 너무나 명쾌하게 눈치 빠르게 답해준다. 내 문제를 정확히 해석해준다. 너무 똑똑하다. 훌륭하다. 최고다. 하면은 이때 아이들은 AI를 과신하게 되면서 의존하거든요. 그럼 이때부터는 아이가 성인과 옆에 있는 친구들과 관계가 약해져요. 왜냐면 더 강력한 친구가 있는데 인간 친구들은 까다롭잖아요. 삐치고 설명해야 되고 변덕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는 그 저희 수업 시간에 아이한테 AI의 어떤 결과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훈련으로. 그럼 애들이 알아요. 명쾌하고 거창해 보이죠. 사실 이 중간중간에는 오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 사실 요즘에 진짜 아이들 똑똑한 애들을 고를 때는 답이 중요하겠습니다. 답은 다 애들이 배경하거든요. 챗 GPT 보면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수업 중에 본인이 질문할 때 그 컨텐츠랑 수준이 사실은 아이의 실력의 바로미터입니다. 왜냐면은 질문을 잘하는 아이가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발전적이에요. 근데 답을 잘하는 거는 지금 대학까지 포함해서 답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오리지널리티가 학생한테 있는지 아니면은 베꼈는지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이 질문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공부할지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사고의 확장인데
항상 본인의 그 챗GPT에 있는 정보들이 좋은 게 많거든요. 이걸 활용했을 때 공부에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공부하는 것들을 시키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같은 경우 챗GPT를 무조건 반대하고 끊을 것이 아니라 이거의 순기능을 이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저희 수업은 이 모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강사진들은 보시면은 다들 학렬 공개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시면은 이 적지 않은 초등부 학원에서는 어머니들이 알고 싶으셔도 이 강사의 프로필이 아예 안 나오거나 나올지언정 사진과 이름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다 이름과 학렬 공개하는 이유가 어린 아이일수록 사실은 강사들의 이 수준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들은 어려운 내용들을 아이에 걸맞게 쉽게 흥미롭게 얘기해 주는 것들은 진짜 강사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도의 노하우가 없으면 애들은 안 하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최고로 좋은 예를 하면서 수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저희 세부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6학년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박순화라고 합니다. 만나 뵙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 소개를 드릴 건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저희는 강사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언제든지 홈페이지 오시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원, 뭐 대충 굉장히 많은 학원이 있는데, 다들 철학이 있겠죠. 근데 철학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원래 저희 원장님께서 학생들 직접 이제 교단에서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약간 마인드가 좀 다른 결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여기서 이제 뭐 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정말 진정한 어떻게 선생님의 의미 그런 부분들 되게 많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죠? 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 그래서 아이들 대할 때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거, 그게 사실은 기업과 강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고, 그 일환에서 그렇다면 내 아이를 가르치는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맡기는데 그 맡기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궁금하시면 물어보실 수 있는데 누가 가르친지를 알 수가 없으면 사실은 어머니들이 아무리 궁금해도, 그러니까 아이한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이게 이 선후 관계가 잘 파악이 안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각 반에 이제 선생님, 내 아이가 가르치는 반의 선생님이 누군지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봐서, 선생님이 이렇게 뭐 살아왔구나를 약간 이제, 왜냐면 저희 보면은 그냥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이렇게 좀 재미없게 인생을 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냥 공부하라 그럴 때 공부하고, 그냥 착하게,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 조금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시절에 해야 되는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지금 수업이, 독서논술하고 국어, 이제 보통은 이제 저학년 단에서는 독서논술, 그러니까 논술 수업을 주로 하시다가 이제 국어학원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 전에 국어학원이 혹시 처음인 부모님들 계실까요? 네, 다 처음은 아닌 걸로. 네, 그래서 어디선가, 이제 했고, 이제, 6학년 되니까 이제 중등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마 크셔서 오셨을 거고, 또 누군가는, 어떤 분은 아이가, 뭐, 꾸준히 학원을 다녔고, 뭐, 논술학원 꾸준히 다녔고, 이 정도는 하겠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내 아이 상태가 어떠지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자가진단을 했더니, 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어떤 결과물이 펼쳐졌을 때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는 조금 옮겨서 뭔가 해야 되나라고 이제 그때 이제 보통 옮기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수업이 보시면 논술하고 국어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1시간 반,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당연히 2분이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 2분이 들어가셔서 왜 논술과 국어에서 벌어진 상황을 항상 수시로 얘기를 해서 아이 상태가 어떤지, 왜냐면 글을 잘 쓰는데 국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국어 점수는 너무너무 좋아서 와, 글 되게 잘 쓰겠다 했는데 의외로 글이 엉망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부족해서 이런지를 선생님하고 더블 체크를 해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당연히 학원을 보냈으니 아이의 실력이 올라가야 되고요.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내 아이의 실력을 올릴 수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제 각 학원마다 이제 프로그램들을 제시를 하겠죠.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규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특강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숙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다른 과목들 싸움들 많이 하시잖아요. 수학이랑 영어 심지어 과학까지 해서 아이들 이제 과제 때마다 되게 한 해 안 한 해 굉장히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는 좀 컸죠. 예전에는 해 그러면 엄마 이랬던 아이들이 안 할 건데. 하기 싫은데 뭐 하다 이런 경우들에서 국어 한 과목 정도는 어머님들 그냥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안 한다고 그냥 보내세요. 근데 이제 오면 남아서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라 마라 얘기하지 않고 2번 정도만 남아서 하고 가면 다시는 과제를 안 해온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들 시험 볼 때 그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 과제를 다시 한번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보다 보면 정말 그냥 과제를 해치웠는지 진심을 다해서 했는지가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화를 아이들과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아무리 머리가 컸다 그래도 애기들은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하면 이게 겉으로는 그냥 관심 없는 척 신경 안 쓰는 척 하더라도 말 한마디 들어갈 때마다 이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들은 이제 나가실 때 국어는 과제는 나는 적어도 내가 국어는 아이하고 실갱이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선생님한테 다 맡겨놔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주 시험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들어올 때 시험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원장님 철학하고 관련이 있으세요. 이 10대 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시험을 봐서 나눠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왜냐면 이제 가끔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원장님 되게 확고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내는 게 강사의 능력이지 잘한 애들 데려다가 그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게 강사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왔었을 때 어쨌든 김영준의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들이 나갈 때는 엄청나게 성장해서 나가게 만드는 게 사실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시험은 없어요. 들어올 때 시험 없는데 이제 들어와서는 매주 배운 것들을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과정의 맨 마지막 날에 그 과정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복습하는 시험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배우기만 해요. 자기 스스로 배우고 난 다음에, 학원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특징, 착각이 뭐냐면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 가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듣다 온 거예요. 근데 듣기라도 잘하면 좋겠죠. 듣기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학원 다녔으니까 난 오늘 3시간 공부해서 4시간 공부해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냉정하게 얘기하면. 듣고 왔고, 그 다음에 듣고 오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이해했는지 못 이해했는지를 체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실질적인 공부인 건데, 이제 이것들을 이 과정을 아이들이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정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이번 과정에 너희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되새겨봐. 그러면 이제 사실 한 2달 정도거든요. 그러면 사이에 배웠던 것들을 상당 부분 많이 잊어버려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내가 배웠는데 또 보다 보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기에 멈추지 않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이 종합고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 아이가 이제 영역별로 봤었을 때 어느 부분이 약한지에 대한 체크, 그 다음에 약한 지점에 대한 보완을 이제 저희가 1대1 수업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게 1대1 수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아이들마다 다 제각각 내용이 다르고요. 이거는 아이가 올 수 있는 시간, 시간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조율을 해주시면 선생님하고 둘이 1대1로 만나가지고 내가 취약한 것이 뭔지, 내가 약점이 뭔지를 이제 알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그런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항상 자기가 지금 무엇을 배웠는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도의 복습을 하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조차를 몰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구별하는 거, 나는 이걸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듣고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기 것을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초등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프로그램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온라인 수업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집중력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현강으로 오시는 게 좋고요. 저희는 이제 매 시간 대체 수업이 가능하셔서 내가 만약에 수요일 6시 반인데 못 온다 그러면 주말에 마련된 수업에 어느 시간대나 이제 참석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이거 나 도저히 이제 여행 가서 아예 빈다 그러면 매주 수요일마다 그 전주 보강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정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학원에 요청하셔가지고 저희가 매 수업마다 이제 영상을 촬영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서 가급적이면 이제 빠지는 주차 없이 하는 게 가장 이제 이게 그때 한 번, 두 번 빠지는 건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게 시간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과정을 마무리할 때 되면 이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속한 반에 자기가 속한 아이들과 꾸준히 가는 것도 굉장히 나중에 보면 차이를 벌어지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업 빠지지 않고 내가 수업 빠졌을 때 다 보강할 수 있구나.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도저히 스케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빠진 수업들을 보강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1대1 수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이들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가 1대1 수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이게 뭐 잘하니까 필요 없고 못하니까 반드시 이렇진 않습니다. 이제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에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춘기를 만약에 극심하게 겪거나 이런 경우에 엄마 컨트롤, 그러니까 부모님의 컨트롤이 잘 안 되실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아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왜냐면 그래도 선생님 얘기는 듣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부모님한테 못했던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1대1 수업은 학습적인 것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아이하고 이제 1대1의 뭐 일종의 상담 시간이라고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일요일에 6시부터 8시까지 이건 선택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너무 어휘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 시간에 보내주시면 돼요. 문법이 약한데 글쓰기 아이가 한 문장도 문장 하나도 되게 왔다 갔다 어떤 문장은 괜찮고 어떤 문장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경우가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일요스쿨이라고 해서 매주 6시부터 8시까지 프로그램이 개설이 됐거든요. 이제 가정부터 개설이 되는데 이때 프로그램 보시고서 이제 혹시 시간이 허락이 되신다면 이제 아이가 약한 부분에 관련된 수업이 있을 때는 보내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저희가 입시논술 심화반이라고 해서 이거는 학원에서 이제 장학금을 주면 장학금이죠. 이제 따로 수업료가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그냥 보내시면 되는데, 이제 이건 학원에서 이제 장학금 개념으로 개설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친구들을 각 반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거는 들어갈 만한 친구도 하는 경우 이제 이제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통과한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반이에요. 그래서 초등 아이들이 그러니까 대입에서 이제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 초등 아이들이 풀어볼 수 있을 만한 문제들로 해가지고 구성된 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원한다고 들을 수 있는 반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쌓이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글쓰기 실력이 올라왔을 때 이제 시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요스쿨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제 뭐 어휘교실하고 책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책을 깊게 읽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아이가 예를 들어 되게 문장이 조금 부족하다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과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겠지만 다 어휘예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초등부터 고등까지 이어진 학원인 건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부만 있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중고등 선생님들 저희가 여쭈어보거든요. 지금 초등에서 정말 준비해서 올려보낼 게 어떤 부분일까요? 물어봤었을 때 중등, 고등 다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들이 어휘예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어휘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하시니까 사실은 책은 더 많이 읽히시거든요. 예전 비하면 정말 열심히 읽히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하는 친구들과 이제 아주 그 위에 저희가 항상 왜 예외적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제하고는 어휘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어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규 시간에 뭐 내 어휘 수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정규를 이제 좀 더 정규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휘가 만약에 부족하고 아이가 자꾸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당분간 조금 보내셔가지고 채워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국어 수업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1시간 반이라고 했고 선생님 2분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28년 이제 수능이 이제 바뀌면서 예전에는 선택이, 근데 사실 비단 국어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선택이 없어요.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문이과도 이제 의미가 없는, 그래서, 사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항상 되게 참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과제량이 너무 많아졌고, 아이들이 해야 될 공부량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도 사실은 그러면서 더 중요해진 능력이 국어 능력이에요. 너무 할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러면,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게 쳐내는 거예요.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들과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다 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양인데 정보를 서열화해서 나 중요한 거부터 해야겠다 하면 사실은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결국은 읽기 능력이 결국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능은 지금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이제 예전에는 언어와 매체 학부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택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하셔야 그러니까 문법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영역으로 들어왔고요. 저희도 이제 이 수능 크게 이제 3가지 영역에 맞추어서 지금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이제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문법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수업 안에서는 이제 저희 첫 번째 시간 빼고는 2번째 주차 시험, 그러니까 시간부터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배웠던 수업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복습 리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가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매주 수업마다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제 들여보내시고 나서 국어 시간이 먼저다 그러시면 지금 복습을 하고 있겠구나. 지금 시험을 보고 있겠구나.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진도를 나가겠구나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정규 프로그램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요스쿨이나 1대1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저희가 초등에서의 방향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자. 그리고 적어도 김영준 학원 1년이든 2년이든 나갔을 때 중고등 올라갔었을 때 적어도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단어 뜻이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만들지 말자. 그래서 지금 초등에서 정확하게 이제 기본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이제 이해시키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문제풀이 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든 소설이든 설명이든 논설이든 글의 정확한 특성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지문을 봤었을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서 글을 읽어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봤었을 때 내가 어디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근데 사실은 지금 문제 푸는 거는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도 분명히 요령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요령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것이 지금 초등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중고등에서 사실은 내신을 하고 시험을 보고 어떤 종의 시험이든 시험을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어에서 어휘 당연히 기본으로 저희는 한자 기본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의 개념어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그러니까 한 문장을 정확하게 쓰면
그 문장이 2개, 3개 해서 결국은 문단이 정확해지고 문단이 정확해지면 한편의 글이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어를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단어를 써니 문장의 뜻이 이상해지니까 아주 작은, 가장 작은 단위부터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그 첫 번째 첫 단추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시험 보고요. 그러니까 주간 그 매주 시험 보는 그 수업,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은 어휘하고 그 전주에 배웠던 수업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과정에 종합평가라고 있어서 한 과정을 통틀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이제 그 확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종합평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 과정부터는 평균 이하의 친구들은 뭔가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뭐 그게 개인적으로 오든 아니면 팀으로 오든 해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래서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봐서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이 과정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매주 시험 결과는 나가고요. 이제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체 아이들 속에서 내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확인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완성된 아이들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추세를 보시는 거, 이 아이가 이제 김영준 다니면서 어떤 점이 좋아졌고 어떤 점은 여전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부족한 점을 내가 채우려면 선생님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반 하면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아이들을 이제 저희가 물론 대형하긴 하지만 동네 이제 왜 보습학원 같은 데 보면 아이들 하나하나 다 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충분히 그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시면 아마 가장 그 효율적인 그 학원을 보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 이제 이 과정 보시면 이제 문학과 그다음에 이제 뭐 문법,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문학, 비문학, 그다음에 문법으로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과정마다 조금씩 이제 그 영역이 조금 더 어떤 부분 어느 과정에서는 뭐 그러니까 조금 더 어느 영역이 더 많이 커리큘럼상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법은 이제 그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조금 더 내용이 많아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이제 9월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정규 수업 외에 이제 문법 관련된 수업들이 조금 더 이제 특강으로 해가지고 구성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 이제 국어 수업에 관한 안내였고요. 그 다음에 논술 선생님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논술은 사실은 우리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남들한테 나의 어떤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 평가받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필과 달리 아주 어렵고 까다롭고 조금 나의 능력이 평가받으니까 그런 어떤 건데, 저희들은 이것들을 할 때 최대한 아이들이 기가 죽지 않게 하고 있는데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요즘에 저는 이렇게 그 일주일에 몇 번은 대학교에 가고 나머지는 학원에 이렇게 오는데 제가 공통된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는 젠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조금만 분발하면은 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해결할 것 같은데 이내 이렇게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것들이 그 학기 중에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착한 학생들인 거죠. 선생님, 저 잠깐만 제가 좀 민폐 좀 끼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까지만 학교 나오거든요. 수업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유를. 그러면은 아직 평가도 안 끝났는데 자기가 이 과목은 A가 안 나올 것 같대요. 해서 그냥 지레 짐작으로 나쁜 결과 예상해서 안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퍼지고 있고, 어린이들은 더 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동시에 어떤 아이가 영어 학원을 오래 다녔다, 학원을 참 좋아한다, 적응 잘 돼 있다, 영어 학원에서 예컨대 가장 우수반이 있는데 이 아이가 군계 1학기인 결과 우수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이가 이 말 듣고서 기뻐하거나 이게 감개무량하는 게 아니라 엄마 뜻밖의 말을 해요. 엄마, 나 전에 반 다니고 싶어. 반 안 옮기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열린 마음으로 왜? 물어본 답이 이래요. 나 거기서 바보 될 것 같아. 거기 반 애들 장난 아니대.
다 똑똑하대. 영재들이래. 하고서 애가 뭔가 자기의 실력을 이렇게 괄목상대하게 늘릴 수 있을 때 가지한 애들이 꽤 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요. 심지어 그래서 명문대 안 가는 애들도 있어요. 가서 바보 될까봐, 소외될까봐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이렇게 그 시작을 보면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 아이를 불러서 환경이 아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도전적이지 않고 겁쟁이들로.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너는 뭔가 잘 못 써, 문제 있어, 뭐 앞날이 뻔해 이런 어떤 말이 아니라 이 아이 갖고 있는 역량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글은 어수선하지만 열정이 대단하다. 글은 조금 엉망이지만 창의적이다. 글은 아직 잘 안 돼 있지만 성실함이 뛰어나다. 그럼 애들은 그런 한마디 말에 꽂히거든요. 이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 같아요. 그런 만큼 어른들이 부모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간에 좋은 것들을 딱 끄집어내주면 애들은 그거를 100% 흡수를 해요. 그러면 변화하면서 애가 밝아지고 달라지고 좋아지거든요. 근데 자꾸 어떤 어른들이 특히 학원 같은 데서 너 수학학원 내보낼 거야. 한 번 더 이러면은 너는 우리 학원 수준에서 못 미쳐. 마지막 경고야. 너 아니요 줄 서 있어. 혹은 너 영어반을 그렇게 했다가는 외국 나가서 망신 나간다. 네 말 못 알아듣겠어. 이런 말들이 깊이 스미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 평가라는 것들은 너의 글만 평가하는 거지 인격, 미래, 능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선생님들 저희가 수업이 총 그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것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건데 어머니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잘못 썼네요. 우리가 뭔가 이해할 때 사실은 어른들이 간과하는 것들이 바로 이야기거든요. 우리들은 이야기보다 해석하기를 더 중시하는 사회예요. 그런 만큼 아이가 책을 읽은 다음에 책을 성 깊게 이해해도 스킵해버립니다. 해석만 잘해버리면 결과가 A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어머니들, 아이가 정말 미래에 얘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일단은 애가 책을 읽었을 때 책의 내용을 바르게 읽었다. 두 번째는 자기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가 바로 아이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은 해석을 제 아무리 거창하고 멋지게 할지언정 그 아이는 위로 올라갈수록 부대끼고 허덕이고 힘들어해서 좌절합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은 사실은 어떤 이런 깊은 단계보다 처음에 이 아이가 책을 정확하게 요약했는지를 자세하게 따지는 이유가 바로 이게 안정된 공부를 위한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이 저희 교재에 보시면은 많은 작품들이 문학임을 알 수가 있는데 저희 수업은 결코 문학 수업이 아닙니다. 감수성, 뭐 꿈꾸기 그런 수업이 아니고요. 이런 문학 텍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논제들을 충분하게 공부하면서 배경지식을 쌓고 이걸 본인들이 적용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다음 보시면은 저희를 험삭 같은 것들을 강사가 합니다. 보통 이 적절 학원들은 험삭을 강사가 하지 않고 외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사들은 결과지만 받는 거예요. 약간 A, B, C. 하지만 저희들은 강사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글쓰기를 볼 수 있는데 어머니들 전화하시면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경우에는 글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계속 가면서 이 A형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애들이 있어요. 처음의 글과 나중의 글이 너무나 달라요.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죠. 두 번째 경우는 정체가 돼 있어요. 조금 늘긴 느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글이 퇴보하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세 번째 경우에는 학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선생님, 어머니들께 물어보시면 좋은 게 우리 아이 글이 어때요 할 때는 이 강사가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얘는 무슨 강점이 있지만 뭐가 부족해 보인다. 저랑 앞으로 1대1 수업 하겠다. 고쳤습니다. 애들의 어떤 문제들은 금방 고쳐져요. 어른들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은 첨삭을 할 때 가장 쉬운 첨삭은 이런 거예요. 필체가 예쁘다. 꿈꾸는 마음이 훌륭하구나. 창의적이다. 이렇게 뭔가 기분은 좋아질지 몰라도
사실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않는 첨삭이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첨삭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아이랑 이 글로 1대1 대화하듯이 말하는 건데요. 이 어머니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아이 중에서 5분의 4 애들은 첨삭을 전혀 읽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이유는 심혈을 기울여 첨삭하는데 애들이 글이 안 변하는 이유가 첨삭 내용을 한 개도 안 읽어요.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집에 가시면은 애가 오면은 첨삭 내용 읽어봤어? 확인해봤어? 무슨 말 써있어? 라고 하시는 게 사실은 조금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게 그때 볼 거 아니에요. 보면은 바뀌어져요. 근데 애들은 안 바뀌는 이유가 첨삭을 1년 내내 안 볼 애들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 거 말씀드리면은요. 저희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초등 국어라는 것들은 다들 뭐 중요한 거를 강조하지만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이가 스펀지 같고 능력이 아직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럴 때 자기가 공부를 할 때 공부가 만약에 어머니 이런 학원이 있어요. 어머니 좋아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과제물 많고 남기고 선생님이 안 와셔가지고 조용하고 그런 반 좋아하는 어머니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때 애들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지금은 참아요. 힘이 없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중2쯤 되면은 거대한 보복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흔한 것들이 아이가 학원 자체를 거부하는 만큼 정말 인자한 분이 운영하시는 좋은 학원이어도 안 가요. 가도 안 들어요. 수업 내용을.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애가 글을 아직 자기는 요만한 나이인데 글을 이렇게 쓰라고 하잖아요. 이때 애들은 잘못된 글쓰기를 돈을 주고 배워요. 뭐냐면은 중원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글은 현재 입시에서 가장 불리한 떨어지는 영순입니다. 논술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행주를 저희가 짰을 때 최대한 정말 무겁게 짜잖아요. 그 상태의 글의 긴장도가 필요한 건데 이게 필요한 건데 그거를 저희가 아마게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아이한테 학원에 오면 일단 굉장히 편안하고 재미있고 내가 긍정받고 두 번째는 실력이 쌓이는 걸 알면 모든 애가 그거를 압니다. 나 좋아지고 있어. 달라지고 있어. 여기 믿고 다니면 좋아질 것 같아. 저희는 그런 믿음을 준 학원입니다. 오늘 길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저희한테 질의응답하실 분이 계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정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연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신 점 감사하고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